나는 그날 밤 엄마의 와인잔에 독을 탔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거실에서 가족들이 웃으며 모인 그 순간 나는 손이 떨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엄마가 잔을 들며 속삭이듯 말했다. 진짜 가족을 위해.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왜냐하면 그 진짜 가족은 나를 제외한 그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엄마는 마셨다. 한 모금, 두 모금. 미소 지으며. 나는 지켜봤다.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들이 나에게 준 고통을 100배로 되갚는 끝없는 나락으로의 초대였다. 나는 그날 인간이 아닌 괴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이제 그들의 삶을 갉아먹을 터였다. 그날 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30층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우리 집은 겉으로는 완벽한 가족의 상징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엄마는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오빠는 의사, 그리고 나는 그저 그림자였다. 25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살아가는 가족의 실패자. 하지만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나를 변화시켰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느꼈다. 가족의 따뜻함이 나에게만 닿지 않는다는 걸. 오빠는 항상 칭찬받았고 나는 비난의 대상이었다. 너는 왜 그렇게 무능할까? 엄마의 그 말은 매일 밤 내 꿈에 나왔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가족이란 그런 거라고 믿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 않나.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기 전 나는 부엌에서 와인병을 열었다. 손가락이 미끄러질 듯 떨렸지만 나는 그것을 제어했다. 독은 온라인에서 구한 무색무취의 강력한 신경독. 한 방울이면 충분했다. 나는 그것을 엄마의 잔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기다렸다.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오빠가 선물을 풀며 웃고 아버지가 TV에서 나오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우아하게 자리에 앉아 모두를 둘러보았다. 올해도 이렇게 모여서 다행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다. 평소처럼 사소한 이야기들. 오빠의 병원 생활, 아버지의 회사 스트레스. 그러다 갑자기 엄마가 잔을 들었다. 자, 건배하자. 진짜 가족을 위해? 그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오빠가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 가족인데. 엄마가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가웠다. 아니, 진짜 가족 말이야. 피가 섞인 영원한 가족.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가 말하는 진짜 가족은 나를 빼놓은 그들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피가 아니었다. 채태가이라는 사실을 나는 방금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은 더 끔찍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들의 파멸을 초래한 실수였다. 독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손을 부여잡았다. 아, 이상해.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쓰러지며 붉은 액체가 흘렀다. 가족들이 소란을 피웠다. 오빠가 달려와 맥박을 쟀다. 아버지가 119를 불렀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지켜봤다. 내 심장은 고동쳤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이 밀려왔다. 병원이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녀를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시작이야, 엄마. 내가 나에게 준 고통의 대가. 그 후로 모든 것이 변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나는 용의자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독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의사는 단순한 심장마비로 결론지었다.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다. 오빠는 울었고 아버지는 무너졌다. 나는 그들의 곁에서 조용히 울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수 계획으로 가득 찼다. 엄마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곡이었다. 나는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오후에 나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의 서재를 뒤졌다. 그녀가 갑자기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서랍 속에 숨겨진 USB 드라이브. 그 안에 담긴 파일들은 내 인생을 뒤집었다. DNA 검사 결과 나는 혈액형이 가족과 맞지 않았다. 채택아이라는 증거.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채택의 이유였다. 아버지의 불륜. 엄마가 알게 된 후 그녀는 복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나를 이용한 것이었다. 나는 불륜의 증거로 태어난 아이의 동생으로 가족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데려온 도구였다. 진짜 어머니는 가난한 여자였고 엄마는 돈으로 입을 막았다. 나는 그저 가면이었다. 가족의 완벽함을 위한 장식물. 파일 속 편지. 엄마의 필체로 쓰인. 이 아이는 우리의 치욕을 덮는 피해 증거. 언젠가 필요할 때 이용하자.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울었다.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리고 복수가 싹텄다. 그날 밤 나는 결정했다. 그들을 파괴하겠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그들이 나처럼 고통받게. 영원한 후회와 절망 속에. 다음 날 장례식이 치러졌다. 검은 옷차림의 가족들 사이에서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오빠가 나를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형, 미안해. 아직 믿기지 않아. 내 목소리는 떨렸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증오였다. 장례 후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있었다. 내 엄마가. 왜 갑자기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아빠, 엄마한테 무슨 비밀이 있었어? 그는 눈을 뜨지 않고 대답했다. 비밀. 없어. 우리는 완벽했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완벽. 그 완벽함이 나를 죽였다. 그날부터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엄마의 재단. 오빠의 병원. 아버지의 회사. 그들의 삶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부패로 물들어 있었다. 먼저 오빠부터. 그는 명문대 의대를 졸업한 엘리트였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나는 그의 병원 컴퓨터를 해킹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배운 기본 해킹 기술로 파일 속에 환자 뇌물 기록, 부유한 환자들에게 불법 수술, 돈으로 입막음. 오빠는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장사쳤다. 나는 그 증거를 복사했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버지? 그의 회사, 중소기업이지만 최근 대형 계약을 따냈다. 그 비결은? 엄마의 재단을 통한 로비. 재단이 사회공헌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돈을 흘렸고 그 대가로 계약이 떨어졌다. 세금 탈루, 횡령. 모든 것이 드러났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모았다. USB에 저장. 하지만 복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것은 예술이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한 달 후, 첫 번째 타격. 오빠의 병원에 익명 제보. 그의 불법 수술 기록이 언론에 흘러나갔다. 뉴스가 터졌다. 명문 병원 의사, 환자 생명 무시 뇌물 스캔들. 오빠는 조사를 받았다.
면허 정지. 그의 커리어는 끝장났다. 그는 집으로 달려와 나를 붙잡았다. 누가 한 거야? 너 아니야. 그렇지. 그의 눈은 붉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형, 나 증오해. 나도 충격받았어. 하지만 내 안에서는 쾌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무너졌다. 술에 취해 매일 밤 울부짖었다. 엄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리고 엄마의 유언이 공개되었다. 변호사를 통해. 재단의 모든 재산은 오빠와 아버지에게. 나는 한 푼도 없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변호사의 말에 나는 웃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었다. 2달째 아버지의 차례. 나는 그의 회사 서버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모든 계약서가 삭제되었다. 클라이언트들이 이탈했다. 주가는 폭락. 파산 위기. 아버지는 회의실에서 쓰러졌다. 심장마비. 병원에 누워있는 그를 보며 나는 속삭였다. 아빠, 이제 느껴봐. 나처럼. 그는 깨어났을 때 나를 보며 물었다. 너였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빠, 무슨 소리야? 나 아빠를 사랑하잖아.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의 눈빛에 공포가 스쳤다. 내가. 왜? 나는 대답 대신 USB를 꺼냈다. 화면에 그의 횡령 기록이 떠올랐다. 이게 다야, 아빠. 내 완벽한 가족의 진실. 그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우리 피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내가 가족이었어.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는 나를 이용했다. 이제 후회. 너무 늦었다. 복수는 절정에 달했다. 오빠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를 원망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나는 그의 침대 곁에 앉아 말했다. 형, 그게 복수야. 엄마가 나에게 준 대가. 그리고 마지막. 나는 재단을 무너뜨렸다. 모든 기부금이 세탁된 돈이라는 증거를 터뜨렸다. 언론은 미쳤다. 복지재단, 돈세탁 스캔들, 엄마의 이름은 더럽혀졌다. 그녀의 무덤 위에 침을 뱉고 싶을 정도였다. 가족은 흩어졌다. 오빠는 감옥에 갔고 아버지는 거리로 쫓겨났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이제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자유는 공허했다. 한 해 후, 크리스마스 다시. 나는 혼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잔에 독은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독은 여전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나는 괴물이 되었고 그 괴물은 영원히 나와 함께할 터였다. 시간이 흘렀다. 복수의 불꽃이 꺼진 후 나는 서울의 변두리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강남의 화려함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공단의 매연이 내 폐를 채웠다. 하지만 그 공기는 자유로웠다. 가족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자유. 그날 나는 거울을 봤다. 눈 밑 다크서클, 마른 뺨, 26살. 하지만 30 중반처럼 보였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나는 스스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 여보세요? 너구나. 오빠의 목소리였다. 갈라진, 약해진 목소리. 병원에서 나왔어. 이제. 나 혼자야. 나는 침묵했다. 그가 계속했다. 엄마의 죽음, 내가 한 거지? 아버지도. 내가. 형, 왜 전화한 거야?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안해. 나도 알았어. 내가 채태가이라는 거 엄마가 말했어. 죽기 전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지금 미안하다고? 너무 늦었어, 형. 그가 울었다. 제발. 만나자.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망설였다. 복수는 끝났지만 증오는 남아 있었다. 좋아. 내일 한강공원에서. 다음 날 한강변.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오빠는 기다리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자살 시도 후유증으로 다리를 잃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왔어. 나는 그의 곁에 앉았다. 형, 왜 나를 불렀어? 그가 손을 뻗었다. 용서해줘. 우리는 잘못했어. 내가 우리 가족이었는데? 거짓말.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가족. 나한테 가족은 독이었어. 너희가 나를 이용한 도구로 만들었으니까?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의 편지 봤어? 그건 그녀의 광기였어. 아버지의 불륜 후 그녀는 미쳤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피해자. 너는 항상 승자였어. 학교, 직장, 모든 걸 다 가졌잖아. 나는 쓰레기 취급받았어. 그가 눈물을 흘렸다. 그게 엄마의 짓이었어. 나한테 완벽한 아들이 되라고 너를 밟아야 내가 빛난다고. 나는 일어섰다. 이제 다 끝났어. 너희 삶은 파괴됐고 나는 자유야. 하지만 돌아서며 나는 느꼈다. 이 자유가 공허하다는 걸. 오빠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제발. 도와줘. 돈이라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엄마의 얼굴. 그녀가 웃으며 와인을 마시는 꿈 깨어났을 때 땀이 흥건했다. 며칠 후 또 다른 전화. 아버지였다. 너 어디 사냐? 만나자. 나는 거절할 뻔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좋아. 카페에서. 카페는 홍대 근처 젊은이들로 붐볐다. 아버지는 변해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낡은 코트. 고마워. 와줘서. 무슨 용건이야, 아빠. 그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들었다. 모든 게 내 탓이야. 하지만 나도 알아.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비웃었다. 알아. 언제 알았어? 내가 채태가이라는 걸 알면서 왜 키웠어?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내 진짜 어머니? 그녀는 가난했어. 내가 사랑했지만 엄마가 막았어. 돈으로 입막음하고 너를 데려온 거야? 내가. 우리의 죄책감을 덮는 존재였어. 죄책감. 그게 나를 괴롭힌 이유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회사 망했고 빚더미야. 제발. 용서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용서. 그건 내 몫이야. 나한테는 복수밖에 없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복수의 대가는 컸다. 나 자신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 후, 나는 과거를 파헤쳤다. 내 진짜 어머니를 찾기 위해. 그녀의 이름은 파일에 있었다. 박미경. 시골 출신, 서울로 올라와 아버지와 만났다. 불륜 후, 임신. 돈을 받고 아이를 포기했다. 나는 기차를 타고 경북으로 갔다. 작은 마을,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자 늙은 여자가 나왔다. 누구세요? 저 박미경 씨예요. 아니, 어머니. 그녀의 눈이 커졌다. 너, 그 아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돈 때문에. 포기했어. 매일 후회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이제 가족이 돼줄래요? 그 순간 치유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오빠가 다시 연락했다. 아버지가 자살했어. 충격. 아버지의 장례식. 나는 갔다. 오빠와 마주쳤다. 내 탓이야, 그의 말. 아니, 우리 탓이야, 나는 대답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여파는 계속되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나를 다시 흔들었다. 장례식장에서 오빠의 원망 어린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그는 속삭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미 너무 많은 피가 흘렀다. 장례 후 나는 진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다. 박미경 이제 그녀를 텀마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녀의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따뜻했다.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내 아빠. 그는 나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의 가족이 막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를 데려간 후 나는 매일 울었어. 내 사진을 몰래 봤어.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엄마의 가짜 엄마의 절굴. 그녀가 와인을 마시며 웃는? 진짜 가족을 위해 그 말은 내 귓가에 맴돌았다. 한 달 후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새로운 직장,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일상은 평범해졌다. 하지만 오빠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나를 쫓아왔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그가 서 있었다. 화하자,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그는 소파에 앉아 병을 꺼냈다. 소주. 마셔.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셨다. 그는 말했다. 엄마의 비밀, 더 있어. 너 알지 않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 나 채태가이라는 거? 아니, 더 깊어. 내 진짜 어머니? 그녀는 죽었어. 엄마가 시켰어. 충격. 뭐? 증거는? 그가 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 엄마의 목소리. 그 여자, 입마가. 필요하면. 영원히. 나는 떨렸다. 왜 이제 말해? 복수였어. 나도 내 편이었어. 하지만 무서웠어. 거짓말인가? 나는 의심했다. 하지만 그 파일은 진짜였다. 이제 새로운 복수. 아니, 치유였다. 나는 오빠를 용서했다. 함께. 진실을 밝히자. 우리는 변호사를 찾았다. 엄마의 살인 혐의. 하지만 증거가 약했다. 재판은 길었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가족 비밀, 살인 스캔들. 재판 중 나는 증언했다. 그녀는 나를 도구로 썼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생명을. 판결, 엄마의 사후 유죄. 재단 해산. 우리 가족의 이름은 영원히 더럽혀졌다. 하지만 그 후 오빠와 나는 가까워졌다. 미안해, 동생. 그의 말. 나는 대답했다. 진짜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이번엔 진짜 가족을 위해 건배했다. 재판이 끝난 후 삶은 안정되었다. 오빠는 재활을 시작했고 나는 디자인 일을 키웠다.
진짜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와 우리와 살았다. 작은 아파트, 하지만 웃음이 가득했다. 한국의 봄, 벚꽃이 피는 그날, 우리는 공원에서 산책했다. 이게 행복인가? 어머니가 물었다. 네, 엄마, 나는 웃었다. 하지만 과거는 용서되지 않았다. 어느 날, 익명 편지. 너희 가족의 비밀, 아직 더 있어? 그림자. 누구? 나는 조사했다. 편지 속 주소, 옛 가족집 가보니 비어 있었다. 하지만 지하실의 상자. 엄마의 일기. 일기 속 충격. 아이를 데려온 건 후회. 하지만 이용할 거야? 회사 승진을 위해. 더욱이 오빠의 비밀. 그는 엄마의 공범이었다. 불법 수술, 엄마의 지시. 나는 오빠를 대면했다. 내가. 알았어. 그가 고백했다. 미안. 엄마가 강요했어? 분노. 하지만 이번엔 복수 대신 대화. 왜? 두려움. 가족을 잃을까봐.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심리치료사. 용서는 자신을 위한 거야? 천천히 우리는 치유했다. 하지만 편지의 발신자. 그는 엄마의 옛 연인. 아버지의 불륜 상대 어머니의 남편. 그가 찾아왔다. 복수하려 했어? 하지만 이제. 포기. 트위스트. 그는 도와주었다. 엄마의 모든 범죄 증거. 최종적으로 우리는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한국 드라마 포스터 디자인. 아이러니했다. 내 삶이 드라마 같으니까? 오빠가 결혼했다. 간단한 결혼식. 나는 들러리. 행복해, 형. 고마워,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는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그녀가 말했다. 너 덕분에 살았어. 나는 울었다. 엄마, 오래오래 함께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그녀가 돌아가셨다. 가을 잎이 지는 날. 장례식. 오빠와 나는 함께 울었다. 이번엔 진짜 가족이야. 그 후 나는 홀로 남았다. 하지만 강해졌다. 복수의 교훈, 사랑이 진짜 힘. 새로운 크리스마스 다가오며 나는 와인을 들었다. 진짜 가족을 위해, 이번엔 나 자신을 위해. 겨울 다시. 서울에 눈이 내린다. 나는 창가에 서서 지난 한 해를 회상했다. 복수에서 치유로. 이제 나는 평범한 삶을 산다. 디자인 스튜디오 사장, 친구들 있음. 오빠가 방문했다. 크리스마스 파티, 가자. 우리는 웃었다. 테이블에 잔을 들었다. 진짜 가족을 위해. 이번엔 진심이었다. 후회는 있지만 미래가 밝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삶은 계속. 그리고 나는 이제 괴물이 아닌